해상풍력과 수산업. 왜 사회적 영향 평가인가? 해상풍력. 탄소 중립의 해답인가? 삶의 붕괴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가 들어섭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깨끗한 에너지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현장에선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바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단순히 찬반이 아닙니다. 평가의 방식이 문제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라는 틀로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건 환경영향을 넘어선 사회적 영향. 평가 SIA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세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어업인들이 왜 SIA를 강력하게 요구하는가? 둘째, SIA가 다루는 핵심 항목들 경제, 공동체, 심리, 권리, 절차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셋째, 숫자로 안 잡히는 가치, 즉 비시장 가치와 사회적 자본의 손실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가? 그리고 영상 내내 두 질문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고래가 살 수 있는가? 어업인이 계속 살 수 있는가? 해상풍력 논쟁은 자주 환경대 개발의 대결처럼 소비됩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은 현장에서 자주 빗나갑니다. 왜냐하면 어업인들이 말하는 핵심은 자연만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업인들이 단순한 환경영향평가를 넘어 SIA를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상풍력 사업이 그들의 삶의 질, 경제적 기반,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성에 미치는 유무형의 타격을 가능하다면 숫자로 증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거나 최소한 합리적인 합의를 하고 싶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건 수산철학적 질문이 됩니다. 수산철학에서 바다는 단지 자원이 아니라 삶의 토대이자 정체성의 공간입니다. 바다가 사라질 때 단지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바다라는 자본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사회적 소득의 손실이 뒤따릅니다. 바다는 수입만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SIA는 그 손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묻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바로 분쟁의 구조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발전의 편익을 말하고 누군가는 삶의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제학적 프레임 하나를 먼저 깔고 가겠습니다. 바로 칼도익스 효율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크다면 이론상 승자가 패자를 보상할 수 있으니 사회 전체로는 개선이다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과 보상이 실제로 이뤄진다는 말은 다르다. 누가 비용을 지고 있는가? 어떤 비용이 누락되고 있는가? 그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 것인가? 그 지점에서 SIA는 단지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 합의의 설계도가 됩니다. 경제적 생존권 및 자산 가치. 수산업의 피해는 어획량만이 아니라 비용 구조와 자산 가치까지 흔든다.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경제적 생존권 및 자산 가치 항목은 SIA에서 가장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칼도익스 효율성 계산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어획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업인의 손실은 그보다 훨씬 복합적입니다. 첫째, 어업 수입 변동 예측입니다. 단순히 물고기가 줄어든다가 아닙니다. 조업구역이 축소되면 같은 수입을 내기 위해 더 멀리 갑니다. 연료비가 늘죠. 그리고 조업구역이 바뀌면 어구 손실 가능성도 커집니다. 풍력단지 주변에서 조업이 제한되거나 항로가 바뀌면 어구가 떠밀리거나 회수 비용이 늘기도 합니다. 어빈 A 교수님, 어획량만 줄면 차라리 계산이 돼요. 근데요, 멀리 돌아가면 기름값이 먼저 올라요. 어구 하나 잃으면 그날 조업이 끝이에요. 진행자, 그러니까 손실은 양이 아니라 구조로 오죠. 둘째, 간접 산업 영향입니다. 수산업은 어선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산물 가공업, 유통업, 선박 수리업, 얼음 공급,
항만 서비스 전후방 산업이 엮여 있습니다. 어획이 줄거나 조업이 불안정해지면 지역의 매출이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이 항목이 왜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지냐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생태물리 환경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의 파급, 특히 지역산업, 생태계의 매출 감소는 사회경제 환경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되곤 했습니다. 셋째, 수산 자산 가치 하락입니다. 어촌계 회원권, 면허 양식권 같은 무형 자산은 어업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조업 여건이 악화되거나 바다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 권리의 시장 가치도 흔들립니다. 이건 단지 연간 소득이 아니라 평생의 자산 문제입니다.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어선의 항적 데이터, GPS, 조업 빈도 데이터를 통해 조업구역 축소의 비용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 어구 손실, 우회 항로 비용은 계량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후방 산업은 매출 자료, 사업자 설문, 지역 고용 데이터를 결합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거래 사례, 가치평가 모델을 통해 변화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보상 협상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끝은 아니다. 어업 공동체 및 문화적 영향. 바다를 잃는 건 일자리만이 아니라 마을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다. 이 챕터는 수산 철학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바다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온 관계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해상 풍력의 영향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에 직격으로 닿습니다. 첫째, 공동체 결속도 변화입니다. 사업 찬반으로 마을이 갈라집니다. 보상 조건이 달라지면 내부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사회적 자본, 즉 협력, 신뢰, 규범이 무너지면 그 비용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크게 남습니다. 주민일, 우리는 보상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막을 수 없잖아요. 주민이 보상받자고 바다를 내주면 다음 세대는 뭘로 살죠? 진행자, 이 갈등이 길어질수록 마을은 의견 차이를 넘어 신뢰의 붕괴로 들어갑니다. 둘째, 해양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예를 들어 해녀문화, 전통 어구어법, 지역 축제 같은 문화적 자산은 바다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는 단순 관광 소재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 기반이 흔들릴 때 문화는 박물관 안의 전시물이 됩니다. 셋째, 인구 유출 및 고령화 가속화입니다. 조업 여건이 악화되면 젊은 어업인이 떠납니다. 떠나는 순간 공동체는 재생산 능력을 잃습니다. 어촌 소멸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버틸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공동체 결속도는 설문만으로 부족합니다. 마을의 협동조합 참여율, 공동사업 참여율, 회의 출석률 같은 지표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 갈등은 네트워크 분석으로 관계 단절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 유출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조업 여건 변화가 청년 정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보상금은 위로금이 되지 재건이 되지 못한다. 심리적 및 건강 영향. 경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질 때가 있다. 향유소득의 손실이다. 심리적 및 건강 영향은 경제학자 피셔가 말한 향유소득, 삶의 만족감, 직업의 자부심, 일상의 의미 훼손되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치화가 어렵고 그래서 더 자주 무시됩니다. 첫째, 경관 상실 및 심미적 가치입니다. 수평선에 거대 구조물이 들어설 때 주민들은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망권 침해는 단지 미관 문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 우울감, 스트레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그 수평선을 일터로 봐온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둘째, 저주파 소음 및 진동입니다.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거주자나 조업 중인 어업인에게 신체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영향은 측정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SIA의 관점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삶의 조건 변화로서 평가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셋째, 직업적 자부심 손실입니다. 원문 표현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평생 바다를 일궈온 생산자에서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로 전락하는 데서 오는 정서적 상실감. 이건 소득 보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어업인 B, 보상금을 더 준다고요? 저는요, 돈만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바다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진행자, 그 말은 금액이 아니라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수치화는 가능할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주민 설문을 통해 경관 가치의 변화,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 영향은 의료 이용, 수면 질, 스트레스 지표 등으로 간접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영역을 없다고 처리하지 않고 있다 없다를 조사해야 할 항목으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핵심. 첫째, 해상풍력 갈등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 변화입니다. 둘째, 경제적 손실은 어획량뿐 아니라 비용 구조, 전후방 산업, 무형자산 가치까지 포함합니다. 셋째, 공동체는 찬반 갈등 속에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문화유산과 인구 구조까지 흔들립니다. 넷째, 향유소득 경관, 소음, 자부심은 숫자로 잡히지 않지만 삶을 먼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SIA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이제부터는 권리와 절차 그리고 숫자가 안 되는 가치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고래가 살 수 있는가? 어업인이 계속 살 수 있는가? 공간 이용 및 권리 체계. 바다는 권리의 지도다. 조업권과 안전의 문제다. 공간 이용 및 권리 체계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바다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권리의 지도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 조업권 및 항행 안전입니다. 풍력 단지 내 조업 가능 여부는 사업 설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확실성과 위험입니다. 선박 충돌 위험성, 통신 방해 가능성, 항로 변경으로 인한 시간 비용 증가. 이 모든 것이 삶의 조건을 바꿉니다. 선원, 저쪽으로 못 가면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도 늘고 날씨 나빠지면 더 위험해요. 선장, 바다는 원래 위험하지만 위험이 설계로 늘어나는 건 다른 문제야. 둘째, 대체 어장 확보 가능성입니다. 기존 어장을 잃었을 때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장은 빈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의 생계가 걸려있는 곳입니다. 대체 어장으로 이동하는 순간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무엇일까요? AIS, 항적 데이터, 조업일지 데이터를 결합해 실제 조업 공간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항행 안전은 해상 교통량, 사고 이력, 기상 패턴을 결합해 위험도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대체 어장 가능성은 단순 거리 계산이 아니라 그곳의 기존 이용자까지 포함해 갈등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공간을 잃는다는 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이다. 분배적 정해 및 절차적 투쟁. 보상 총액보다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가다. 분배적 정의는 이익과 비용이 어떻게 나뉘는가의 문제입니다. 절차적 정의는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상당 부분은 사실 돈이 아니라 절차에서 폭발합니다. 첫째, 이익 배분의 형평성입니다. 보상금이 선주, 선원, 여성 어업인, 비어업 주민 등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는지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총액만 보면 착시가 생깁니다. 분배 구조가 불공정하면 보상은 갈등을 줄이기보다 키웁니다. 둘째, 의사결정 참여도입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업인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었는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었는가? 이 자체가 평가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 설명회는 했죠. 근데 결정은 이미 끝난 느낌이었어요. 진행자, 절차가 형식이 되는 순간 합의는 불가능해집니다. 이 챕터에서 해상풍력 추진 측 논리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거대한 시대 과제입니다. 탄소 중립은 선언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전력 인프라, 산업 경쟁력 모두 중요한 논리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논리의 비용이 누구에게 집중되느냐입니다. 즉, 추진 논리 자체가 아니라 분배와 절차가 핵심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환의 비용은 정당하게 다뤄져야 한다. 비시장 가치와 사회적 자본, 가장 어려운 수치화. 이제 가장 어려운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사회적 영향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수치화하기 어려운 지점은 바로 비시장 가치와 사회적 자본의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업인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공동체 붕괴는 장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향유소득과 심리적 가치입니다. 어빙 피셔가 말한 만족감의 영역. 수십 년간 수평선을 바라보며 조업해온 어업인이 거대 구조물로 가로막힌 바다를 보며 느끼는 경관 상실감, 직업적 자긍심의 훼손. 이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니 가격을 매기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파괴입니다. 해상풍력 찬반 과정에서 마을이 갈라지는 공동체 붕괴 비용. 오랜 시간 쌓아온 협력 체계와 신뢰는 무형자산인데 이것이 사라지는 걸 숫자로 환산하는 건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촌계 관계자 사업보다 무서운 건요, 사람들 사이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한번 갈라지면 같이 배를 못합니다. 진행자, 그게 바로 사회적 자본의 붕괴입니다. 셋째, 생태계 서비스의 잠재적 가치입니다. 당장 어획량으로 잡히지 않지만 바다가 제공하는 탄소 흡수 기능, 생태적 조절 기능, 미래의 선택 가치. 이걸 현재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데는 논란이 따릅니다. 하지만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0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측정이 어렵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측정 기법과 합의 장치. 그렇다면 이 어려운 가치를 어떻게 다룰까요? 두 가지 경제학적 측정 기법과 하나의 제도적 결론을 제시합니다. 첫째, 가상가치평가법 CVM입니다. 설문을 통해 묻습니다. 이 바다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혹은 이 경관을 잃는 대신 얼마를 보상받으면 수용하시겠습니까?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응답 편향이 생길 수 있고 질문 설계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방법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가격이 없는 가치를 공론장의 언어로 끌어올리는 시도입니다. 둘째, 삶의 만족도 접근법입니다. 정책 변화 전후의 주민 행복도, 만족도 데이터를 분석해 이를 소득 가치로 환산합니다. 얼마가 행복을 바꾸는가라는 질문은 불편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질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결론. 정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것은 합의로 한다. 계산기가 답을 주지 못하는 부분은 민관협의체라는 테이블에서 지분 참여나 복지 기금 같은 현실적인 타협점으로 변환됩니다. 원문은 정부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장치도 언급합니다. 입지 중심으로는 어업활동 영향평가를 고도화해 조업구역의 가치를 등급화합니다. 자원 밀도, 조업 빈도 등을 데이터화해 좋은 어장을 객관화하는 방식입니다. 해양공간 계획 MSP에 따라 어업활동 보호구역을 사전에 지정해 갈등을 줄이는 접근도 있습니다. 보상 및 참여 중심으로는 주민 참여형 사업, 가이드라인, 상생협약 표준안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내 사회경제 환경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청회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향도 제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도가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작동의 조건은 결국 정보의 투명성과 참여의 실질성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영향평가는 단순한 현금 보상 액수 산정을 넘어섭니다. 그 요구는 실존적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내어준 후에도 이 마을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음을 증명하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고래가 살 수 있는가? 어업인이 계속 살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은 감상적 문장이 아닙니다.
정책 설계의 질문입니다. 평가의 질문입니다. 합의의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단정적으로 해상풍력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상풍력이 바꾸는 삶의 조건까지 평가하는 SIA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을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SIA를 부속 문서가 아니라 의사결정 전제로 격상해야 합니다. 경제, 공동체 심리 권리 절차 항목을 법, 지침 수준에서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어업활동 영향평가의 데이터 기반을 공개 검증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업가치 등급화는 투명성이 없으면 오히려 불신을 키웁니다. 민관 협의체를 형식이 아닌 실질 협상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회의록, 의제 설정권, 이의제기 절차까지 포함해 절차적 정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보상은 총액이 아니라 분배 구조와 지속성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분 참여, 복지기금, 지역인재 채용, 공동시설 투자 등 마을이 유지되는 장치가 포함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토론 질문 3가지를 남깁니다. 해상풍력의 편익이 크더라도 어떤 비용은 합의 없이 감수시켜선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시장 가치 경관, 자부심, 공동체를 보상이나 상생으로 바꾸려면 어떤 방식이 현실적일까요? 지분 참여와 복지 기금 중 지역 지속 가능성에 더 효과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